저는 뭐 워낙 오랫동안 봐온 디자인이어서 정말요? 네. 저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렇군요. 자, 네. 송원 씨는 A6 실내 디자인 어때요? 뭔가 음. 자신을 뽐내기보다 기능만을 위한 그래요? 좀 그런 디자인 같아요. 굉장히 심플한데 네. 또 그렇게 또 투박하고 촌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럼 이 정도는 화려한 거지. 화려하다고요? 아니 버튼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네, 이 정도는 화려한 거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그냥 버튼이 지난번에- 많이 나와 있어서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트랑 비교하면 이 정도는 화려한 거죠. 그냥 버튼이 많아서 화려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디자인적인 디자인들 자체가 네. 송원 씨는 그 모니터가 들어가면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버튼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맞아요. 차들과 달리 네. 좀 버튼들이 정말 편하게 조작하기 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우디가 너무 멋을 잘 부리니까 실내도 좀 멋을 위주로 꾸며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내 들어보니까 뭐랄까 그런 멋을 좀 쫙 빼고 그래요? 좀 기능을 위한 좀 그런 디자인으로 살리는 것 같아서 그런가? 새로웠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아 진짜요?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MMI. 그렇죠. 이게 그 BMW가 아이드라이브라는 걸 내면서 네. 이거 다 집어넣어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놨거든요. 오. 그러면 엄청 이 메뉴들 그럼 더 하나하나 멋있어 보였을 것 들어가려면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네. 훨씬 멋있는데 하나 들어가려면 메뉴를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벤츠는 커맨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아우디가 만든 게 이제 MMI인데 아우디는 기본 메뉴, 제일 핵심이 되는 큰 메뉴들은 다 바깥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조작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거, 조작이 쉬워지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은 아이드라이브도 주변에 큰 메뉴들은 바깥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디자인적으로 약간 후퇴를 하면서 편의성을 어느 정도, 왜냐면 주행하는 중에 조작하기 불편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편하게 돼 있는 기능이 MMI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고 네.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전 굉장히 많이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계기판도 역대 계기판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계기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겹겹이 쌓아놓은 그렇죠. 듯한 느낌. 레이어드가 네, 입체감이 그 포르쉐가 그 5개잖아요. 네.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5개거든요. 옆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총 둘, 셋, 넷, 총 다섯, 5개 레이어가 맞는데 근데 가운데는 좀 기능적으로 모니터를 크게 쓰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크게 만들어 놓고 좌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입체감도 그렇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차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 계기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요 전 세대 A6 때는 좀 이상했어. 좀 이상했는데 예뻐진 거군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예뻐지고 균형도 잘 잡혀 있고 저는 저 계기판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번 새로 나온 8세대는 저거보다는 좀 8세대는 좀 너무 단순화됐나요? 다 아무래도 통째로 다 모니터이기도 그렇죠. 하고 좀 디지털화 버추얼 너무 많이 콕핏으로. 돼서 저는 저런 입체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중간에 이 CD 플레이어가 크게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걸로 뭔가 홈 오디오 같은 느낌? 지금 통풍 시트도 좌우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게 이번에 사양이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것들은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집어넣기에는 아무래도 좀 신형이 곧 나오니까 그래서 적용을 못했는데 이 상태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이제 2.0 TDI니까 제일 기본형 제일 하위 트림이잖아요. 네. 근데도 통풍 시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런 것까지 다 넣은 걸 감안하면 사실 예전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편의 장비들은 진짜 많이 갖춰진 거긴 하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5 시리즈나 E 클래스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본부터. 얘는 그게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지금으로서는 이제 빨리 신형이 들어와서 네. 그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뭐 평상시에 어차피 반자율 주행을 그렇게 많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그거 난 별로 안 쓸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A6를 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저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또 안 쓰려고 하면 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 그만큼 매력적이죠. EX 사실 워낙 마음에 들던 모델이라. 아무튼 이쪽 나무 트림에 좀 힘을, 여기에 크롬 라인도 들어가고 네. 나무 트림도 들어가니 이쪽이 좀 화려한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매트하게 그렇구나. 잘 정리해놔서 네. 좀 시각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또 너무 투박해 보이지도 않고. 난 여기까지는 좀 화려하다가 여기 가서 너무 좀 산티나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역시 나랑 다르긴 다르네. 근데 이게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긴 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우드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하이패스도 달아놨더라고요. 하이패스도 기본으로 달려 있고. 근데 이 좀 밝은 갈색 가죽 색상이랑 이 나무 트림 약간 검정빛이 도는 이 나무 트림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난 어울린다고 하려고. 진짜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밝은 갈색은 아닌데. 아 진짜요? 네, 좀 약간 밝게 느껴지는데. 약간 차분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 트림에는 위에 이제 블랙으로 헤드라이너가 추가가 되어 있고, 네. 요거 이제 나무가 되어 있는 거는 프리미엄 트림이고,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 그냥 기본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스티어링 이 휠은 스티어링 휠 일명 만두 핸들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네.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동그란 네. 스티어링 휠로 바꾸시던데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 되게 클래식해서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나쁘진 않은데. 네. 네. 어쨌거나 저는 이 인테리어는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A6 요 세대의 S6 모델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죠.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앉았을 때는 진짜 편한데 네. 시각적으로는 네.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스티치가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네, 스티치 들어간 거 너무 예쁜데 이 가죽 재질이 네. 요즘 그쪽 상대적으로 가죽 재질은 네. 비싸 보이는 재질은 아니긴 아니에요. 한데, 네. 근데 스티치 라인은 되게 예쁘게 네, 들어가 있는데. 스티치나 형상 모양은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몸도 잘 잡아주고, 네. 아까 산길에서도 사실은 맞아요. 옆구리를 상당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이 닿는 이 뭐 변속기 커버나 네. 이런 데나 이런 데 다 부드럽고요. 아우디 A6는 인테리어 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시죠. 쏘세요. 저 지금 페달 다 끝까지 밟았어요. 이제 끝까지 밟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거 조금만 더 느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요. 뭐야? 네. 엄청 빨리 달리고 있었는데 저 몰랐어요. 속도가 많이 올라간 줄 몰랐다고? 네. 저 지금 한 띵띵띵까지 올라갔어? 80인 줄 알았어요. 뭐야? 진짜로 80은 느낌이. 에이.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요. 진짜 압니다. 에이. 진짜 억울하네요. 진짜로.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잠깐만요. 뭐 자꾸 잠깐만요. 운전하는데 잠깐만요가 어딨어. 뭐야 이거. 와. 자, 그래서 힘은 어때요? 힘이 네. 뒤도 새도 모르게 있네요.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파사트 GT 네. 그 차도 190마력에 40.8인데 이 차가 더 커졌잖아요. 그 차는 사실 힘이 상당히 좋았잖아. 펀치력도 네. 좋고.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더 커졌으니까 네. 어때요? 근데 A6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직한 그런 승차감도 좀 가지고 있고 네. 또 고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네. 좀 더 단단하게 달려나가고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제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 다 합쳐봤을 때 파스트랑 같은 그 엔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차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무거워서 더 뭐 힘이 좀 더 손실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밀어주는 힘이 좀 있네요. 지난번에 파사트 GT가 같은 파워트레인에 변속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엔진에 차가 더 가볍잖아요. 작고. 근데 제로백이 7.9초였거든요. 네. 이게
그 앞바퀴 굴림 모델은 8.2초니까 사실 파사트 GT가 조금 더 빠른 건 맞죠. 근데 이게 지금 꽈트로가 적용되면 7.7초니까 이게 차가 훨씬 더 큰데도 파사트 GT보다 제로백이 어쨌거나 조금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새삼스럽게 꽈트로의 실력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꽈트로 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꽈트로가 일단 뭐 기계식 사륜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구동력 배분을 그래서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정속 주행할 때는 후륜에 거의 100%로 주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륜 구동에 가깝게 주행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힘을 나눠 쓰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꽈트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4대6으로 이 기본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일단 4대6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앞쪽으로 좀 더 보내고 뒤로 좀 더 보내기도 하지만 100대0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응답성 자체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뭐 눈길에서도 뭐 서로 장단점들을 자기들이 막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BMW는 네. 꽈트로 뭐 엑스드라이브가 좋다, 아우디는 꽈트로가 좋다 막 서로 이야기들 하지만 대체적으로 꽈트로가 응답성이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아무래도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 엑스드라이브보다 꽈트로가 훨씬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연비도 보면 520D는 리터당 14km를 가는데 520D 엑스드라이브는 13.9거든요.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그 이륜구동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은 14.6인데 근데 꽈트로로 바뀌면 11.8로 떨어지거든요. 거의 한 2.8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꽈트로가 그 연비에서 확실히 좀 더 불리한 건 사실이긴 한데 운동 성능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쩜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제 마음과 같을까요? 그래요? 송은 씨는 스티어링의 그 응답성이랑 직결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나 보네. 근데 꽈트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네네네. 사실 꽈트로는 이제 눈길이거나 빗길에서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아까 산길만 달려보더라도 사실 꽈트로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에서 좋았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지금 가속력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언덕을 오를 때도 사륜구동인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하죠. 언덕을 오를 때. 또 왜냐하면 언덕을 올라갈 때는 바퀴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힘을 한꺼번에 많이 줬을 때 길이 미끄러우니까 네. 경사가 심한 데는 뒷바퀴만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헛바퀴를 돌 수도 있거든요. 스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륜 구동이면 스핀 안 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등판력도 좋아질 수가 있죠. 접지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힘을 있는 더 많이 거죠.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눈길에서 사륜 구동이 더 잘 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경사는 이륜 구동 가지고도 다 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사라든가 아니면 약간 미끄러운 경사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웬만한 승용차들이 사륜 구동 모델들을 거의 다 많이 갖추잖아요.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인 차들은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후륜구동 모델이 기본인 차들은 전부 다 사륜구동들을 많이 갖추잖아요. 뭐 스팅어도 그렇고 G70, G80, 뭐 EQ900 우리나라 차들만 하더라도 또 K9도 그렇고 후륜구동이 기본인 모델들은 사륜구동들을 웬만큼은 다 이제 갖추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꽈트로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우디가 꽈트로 너무 잘 파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꽈트로가 훨씬 더 유리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륜구동들도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투어서 사륜구동 모델들을 지금 다 확보하게 된 게 이게 다 꽈트로 덕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꽈트로가 더 재미있느냐 후륜구동이 더 재미있느냐 그거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스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 온로드 경주들 서킷에서 하는 온로드 경주차들은 거의 다 후륜구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후륜구동이 기록이 훨씬 더 잘 나온다 라는 게 이제 나름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반면에 그 WRC 같은 랠리 오프로드가 포함된
그런 랠리 경주에서는 사륜구동이 뭐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들, 그런 경주는 전부 사륜구동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름 이제 그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성격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이거나 아니면 또 서킷 같은 데서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즐기기에는 후륜구동이 훨씬 더 재미있고 실제로 기록도 더 빨리 나오고, 그런 반면에 사륜구동은 또 사륜구동 나름대로 서킷에서 타더라도 또 안정감 있고, 그러니까 기록면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또 사륜구동만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타기에는 사륜구동도 또 나쁘지 않고. 저도 오히려 코너에서 탈출할 때 네. 사륜구동이 더 좋아서 더 기록이 좋을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륜구동은 동력 손실도 좀 있고 차도 무거워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서킷에서의 주행에서는 웬만큼 하면 이제 그 타이어 자체가 워낙 고성능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네네. 그 후륜구동만 하더라도 타이어가 어느 정도 접지력을 버텨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길이 넓으니까. 네, 물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한계선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 실제적으로는 후륜구동이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산까지 가고 싶네요. 어디? 부산까지. 강릉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무슨 부산이야.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은 단단하긴 한데 좀 불쾌한 단단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좀 이제 늘 단단함은 피곤하다, 단단함은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에게 좀 있었는데 좀 그 공식을 약간 깨트려준 것 같아요. 근데 동반자석 탔을 때는 이 승차감이 좀 더 단단하게 많이 느껴졌는데 운전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또 그렇게 또 불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요 이게. 네. A6도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딱 흔히 말하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단단함. 특히 요철들을 지날 때 네.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하죠. 특히 방지턱 넘을 때 중요하죠. 쿵 이렇게 약간 되게 묵직하게 넘어가가지고 이거 진짜 저 운전 되게 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스티어링 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정확히 들어가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에. 자, 송은 기자는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뒷자리는 어떤가요? 되니까 네. 또 뒷좌석이 중요하죠. 느껴보겠습니다. 승차감이 어떤지. 지금은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승차감 모드. 컴포트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딱 뒷자리 앉자마자 앞좌석, 이렇게 뒷좌석에 보이는 이 앞좌석의 헤드레스트 뒤쪽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그래요? 스티치 라인이 딱 보여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 네, 뒤통수가 되게 예뻐요. 이쪽에서 좀 감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앞좌석 뒤쪽에 이 시트 커버도 예쁜 것 같아요. 뒤쪽에도 스티치가 되게 예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근데 뒷좌석에서 이 문이 되게 작게 느껴져요. 되게 좁게 느껴지네요. 요즘 너무 큰 차만 타서 그런가? 그런가? 공간은 무릎은 제가 앞좌석을 좀 제 몸에 맞게 당겨 놓고 뒤쪽으로 왔는데 무릎 공간은 진짜 많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발 공간이 저는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좀 낮아가지고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해놔서 그런지 좀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발 공간. 그래도 무릎 공간이 넓으니까 뭐 발을 꼭 시트 아래로 넣지 않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트는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데 그래도 몸이 닿는 부분들은 좀 부드러운 촉감의 그런 소재들로 돼 있어서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트 길이도 꽤 길고요. 앞좌석에 비해서 확실히 뒷좌석이 네. 더 승차감에서는 또 불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좌석과 뒷좌석이 차이가 좀 크진 않고. 그래요? 이 전 세대 A6보다는 살짝 더 단단하긴 해요. 더 단단해진 살짝, 거예요? 네, 살짝 더 단단하긴 한데, 근데
근데 요게 딱 그 기분 좋을 만큼의 단단함. 그러니까 안정감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살짝 긴장감을 주는 느낌. 저는 요 정도까지는 딱 느낌이 괜찮고요. 근데 굳이 고르라면 저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 라는 게 일단 취향적으로는 확실히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가 딱 좋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변속기가 지난번 파사트 GT 때는 6단 DCT였는데 이번 이제 7단 DCT여서 아무래도 뭐 효율성이나 또 운동 성능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프트 패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수동 모드를 쓰긴 쉽지는 않긴 하는데, 지난번처럼 이것도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 번 더 당겨주면 그러면 변속기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항상 이제 자동 모드이긴 한데 좀 더 그 낮은 기어의 고회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자동 변속기의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죠. 시내에서 이 스포츠 모드만 타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모드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를 이제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니까 이거는 2단 70km인데도 2단으로 안 내려오네. 거의 60km까지 가야 2단으로 내려오고 70에서 벌써 3단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근데 파사트 GT도 페들 시프트가 있었는데 얘는 왜 없을까요? 파사트 GT는 GT잖아. 폭스바겐 내에서 파사트 GT는 나름 그래도 GT라고 이름 붙일 만큼 또 좀 약간 역동성을 강조한 모델이고,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라도 나름 포커싱을 해서 좀 뭔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 지금 이 차는 A6 내에서 뭐 엔진 트림으로 봤을 때 거의 제일 낮은 트림인데다가 그리고 뭐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아니니까 그렇죠. 가격은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포지션 면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뭐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는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프트 패드를 빠졌는데 사실 190마력의 힘이 지금 이 정도 좋으니까 산길에서 타보면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 차가 좀 산길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없어도 상관없죠. 이 가격에 할인 그만큼 많이 해주면 탈만하죠. 오, 힘이 그냥 이거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은 지난번 파사트 GT보다 얘가 좀 더 좋아요. 파사트 GT 때는 응답성이 이 정도 응답성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았는데 얘는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좋죠. 좋네요. 이렇게 가다가 응답성이 확실히 더 빠르죠, 지난번보다는. 그래서 얘는 수동 변속 모드도 사실 나쁘진 않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시프트 패드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자,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효율, 이코노미, 와, 이렇게 승차감, 표현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동, 다이나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우디는 계속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그냥 승차감이라고 해서 서스펜션이 바뀌지는 않고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닌데, 이 개별에 가서 보면 이제 엔진 변속기를 어떻게 할 거냐, 스티어링을 어떻게 할 거냐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까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다이나믹이 되면 스티어링 응답성 자체가 응답성이 좋아지고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엔진 변속기 반응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저도 효과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나? 런치 컨트롤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고 오른발로 엑셀을 한번 붕붕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하면 맨 처음에 밟을 때 그 인터벌보다 조금 더 갭을 줄일 수는 있죠. 이게 약간 중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승차감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좌우 롤이
지금보다 속도가 좀 더 올라가면 이게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으로 바뀌면 확실히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지금도 사실 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좀 많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불안함은 확실히 줄어들 정도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이나믹이 훨씬 더 좀 더 안정감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비 면에서는 다이나믹으로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면 개별에 갔을 때 스티어링은 좀 더 묵직하게 하고 또 변속기는 좀 편하게 설정해 놓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시내 주행에서는 또 굳이 그렇지를 않아 승차감만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감이 확보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BMW 5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네. 승차감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위치가. 글쎄요, 그거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직접 갖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 느끼는 게 사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환경에도 영향을 또 좀 받기 때문에 지금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벤츠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묵직하고 네. 좀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BMW도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살짝 단단한 쪽으로 돌아와 있는데, 근데 느낌은 얘가 좀 더 단단한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BMW 지금 돌아온 BMW랑 얘랑은 좀 한번 비교해 보려면 직접 두 개로 번갈아서 한번 시승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거나 아우디가 3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제일 단단해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 좀 많이 조여왔었죠. 자, 그러면 이 차에는 아주 기본형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네. 음악도 잠깐 들어볼까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저음도 왜곡되지가 않고 네. 굉장히 잘 살리네요. 뭐 상당히-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기대를 안 했나봐요. 네, 그 공간감을 꽉 채우거나 좀 약간 끈적끈적한 고급스러운 그런 맛은 조금 없긴 없는데, 근데 음색이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전체적인, 굉장히 잘 맞아요. 중후함이나 이런 느낌에서는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무난한데요. 그러네요. 무난한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게 뭐야? 느낌 있어.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우와, 이거 누구 노래예요? 올리비아요. 올리비아가 누구야? 올리비아 뉴튼.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부르는. 와, 이거 가수예요. 우리 이거 레퍼런스 곡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요? 너무 좋아요. 앞에 이게 연주랑 다 나오죠. 연주랑 중요한 보컬이랑 그 악기들 부분들. 소리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오디오 테스트하기에는 딱 정말 좋은, 다양한 네. 소리들이 있어서 이거 레퍼런스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오디오? 퍼커션 소리도 굉장히 배경음도 굉장히 잘 살리고 네. 이게 퍼커션 악기들도 잘 살리고 보이스도 너무 잘 살리고. 그러게요. 지금 상태가 딱 좋네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사운드 설정을 네. 저음만 조금 올려놓은 아우, 상태예요. 많이 안 만지시네요. 그렇죠. 네, 많이 안 만졌죠. 저음만 지금 한 8, 9단계 중에서 2단계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 만져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 훌륭한 거죠. 상당히 괜찮죠. 저 서브우퍼랑 저음이랑 좀 몇 번 바꿔봤는데 굳이 더 많이 올릴 필요도 없고 이 정도가 딱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오디오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돌아온 아우디 A6 35 TDI 프리미엄 꽈트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새로울 것은 없는 모델이지만 송원 기자한테는 또 완전히 새로운 맞아요. 모델이었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 송원 기자 아우디도 처음이지만 A6 어땠어요? 저에게는 총평은 한 줄로 오늘의 소감을 표현하자면요. 저거 안 돼? 다 타보고 싶다. 네. 속도보다 방향. 속도보다 방향? 네, 그러니까
오늘 만나본 A6를 나중에 이렇게 기억할 때 네. 이게 속도감, 그러니까 가속성 그렇게까지 생각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속감은.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고 유지해주는 이 실력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조연 감각. 보통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해석. 네. 돌려 말하기일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승차감은 운전자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쪽으로 가니까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좀 아쉬워져요. 아. 그러니까 동반자석에 앉아서 그래 운전석 때는 좋았지 라는 이렇게 추억하면서 좋을 그 정도는 뿐이지. 아닌데. 그래요? 어, 저에게는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니까 K5 정도만 돼도 좋겠다. 좀 더 부드러우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 여기선 계속 들고, 또 운전석 가면 괜찮네, 재밌네 라는 맞아요. 생각 좀 들고 단단하긴 해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생각이. 맞아요. 저도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떠나보내기 좀 아쉬운. 오. 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신형 모델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네. 완전 신형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구형 모델을 시승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데 지금 이미 신형을 우리 디자인도 다 봤잖아.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얘를 좀 떠나보내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 모델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한테는 참 절호의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어쨌거나 이 A6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동안도 떠나보내기 좀 아쉽지만 근데 뭐 어차피 아직 시간이 좀 남지 그렇죠. 않았나요? 신형 A6가 신형 들어오시려면? 아직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신형이 나왔는데 왜 지금 예전 걸 팔고 있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공백을 좀 채워주는 모델을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아, 그렇게 보면 그런 느낌도 있네. 맞아요. 공백을 채우는 시기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신형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조건 자체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다 말아버리고 아예 신형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살아온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입니다. 모터리입니다.